친구들이랑 단체 사진 찍다가 갤러리에서 확인하고 내 얼굴만 유독 넙대대하고 피곤해 보여서 슬쩍 삭제 버튼 눌러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 아침에 화장할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후에 문득 거울을 보면 나 원래 이렇게 못생겼었나? 하고 놀랐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 턱선이 원래 저렇게 무너졌었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인상이 삐뚤어 보이지? 하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리프팅 시술부터 예약하시는데요. 사실 시술 예약하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시술이나 수술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하고 있는 못생겨지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고치셔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보다 훨씬 생기 있고 균형 잡힌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못생겨지는 습관은 바로 비대칭을 유발하는 습관입니다. 비대칭은 우리가 얼굴이 점점 못생겨진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자 특히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대칭은 선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타고나길 비대칭이 심한 분들이 있고 대칭이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어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말은 후천적 습관이 비대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비대칭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 이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저작근이라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헬스장에서 한쪽 팔만 운동하면 그쪽만 발달하잖아요. 얼굴도 똑같습니다. 한쪽으로만 씹으면 그쪽 저작근만 발달해서 얼굴이 비대칭이 됩니다. 심지어 턱 관절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양쪽으로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게 처음 해보면 어색해서 쉽지 않은데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식사를 시작할 때부터 평소에 안 쓰던 쪽으로 먼저 씹어보세요. 이러면 처음부터 양쪽으로 씹어야 한다는 의식을 하게 돼서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 음식을 천천히 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편한 쪽으로만 씹게 되거든요. 저도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쳐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일단 우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발달한 쪽 저작근도 균형 있게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습니다. 최소 3에서 6개월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비대칭을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습관입니다. 우리 얼굴의 피부와 연조직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씩 한쪽으로만 압력을 받으면 당연히 변형됩니다. 베개 자국이 아침에 남는 거 보셨죠? 그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쌓이면 영구적인 변화가 됩니다. 특히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변화가 더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고 피부 복원력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침에 베개 자국이 금방 없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오후까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천장 방향으로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겠죠? 옆으로 자야 한다면 양쪽을 번갈아 가며 자도록 노력해보세요. 같은 맥락으로 턱 괴는 습관 있죠? 이것도 한쪽 얼굴에만 압력을 주기 때문에 고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입니다. 보통 손톱을 물어뜯으면 손톱 모양만 나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턱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부정교합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징어같이 질기고 딱딱한 걸 씹으면 사각턱이 된다고 하죠. 손톱도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앞니와 턱에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강한 압력을 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장기에 이 습관이 있으면 얼굴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앞니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걱턱처럼 보이거나 턱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부정교합이 심해질 수 있고요. 보통 손톱을 물어뜯는 이유가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볼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대칭이 잘 맞는다고 해서 다 예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못생기면 대칭이 맞아도 대칭적으로 못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한소희 같은 연예인들을 보면 대칭이 조금 안 맞더라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으면 오히려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전보다 못생겨지는 원인이 단순히 비대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나쁜 습관이 나쁜 표정 습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 바로 이마로 눈을 뜨는 습관인데요. 눈꺼풀의 힘이 약해서 이마로 눈을 뜨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마 주름을 많이 써서 이마의 주름이 깊게 파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마로 눈을 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확인하는 방법 따로 있나요? 만약에 나이가 젊은데도 이마에 가로로 긴 주름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마로 눈을 떴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한 손으로 이마를 꾹 눌러보세요. 그 상태에서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평소보다 눈을 뜨기 힘들거나 완전히 안 떠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소에 이마의 힘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은 일단 안검하수가 있는지 검진을 받아보시고요. 안검하수가 아니라 단순히 표정 습관이라면 눈꺼풀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도 처음에만 어색하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이마에 손을 대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해 보세요. 이마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지면 그걸 막는 거죠. 처음엔 눈이 반쯤밖에 안 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눈꺼풀 근육이 강해집니다. 하루에 10회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입꼬리를 내리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무표정일 때 유독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입꼬리 내림근이 발달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입꼬리 내림근은 말 그대로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근육인데요. 보통 평소에 무표정한 분들이나 입술을 삐죽 내리는 표정, 찡그리는 표정을 자주 짓는 분들이 입꼬리 내림근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단순히 인상만 어두워 보이는 게 아니라 입가의 팔자주름과 마리오넷 라인이 깊어지기 쉬워요. 마리오넷 라인은 입꼬리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주름인데요. 이게 생기면 확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되죠. 그래서 평소에 너무 무표정하게 있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옅은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입꼬리에 자극이 오는 걸 느끼면서 10초 정도 미소를 유지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꼬리를 의식적으로 올려야 해서 입가에 경련도 오고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입꼬리 운동을 해보시면 한 달 후에 입매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나쁜 표정 습관은 바로 턱 관절을 발달시키는 이 악물기와 이 갈기인데요. 자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지속되면 저작근이 과도하게 발달해서 흔히 말하는 사각턱이 됩니다. 사각턱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원래 뼈 모양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저작근 때문에 후천적으로 사각턱이 된 분이 정말 많아요. 게다가 단순히 사각턱만 되는 게 아니라 턱관절과 치아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음식을 씹기도 어려울 만큼 턱과 치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습관입니다. 낮에도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이를 악물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계속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에 힘을 푸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풀고 있을 때에는 위아래 치아가 서로 닿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도 치아 사이에 2-3m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을 풀어도 소용이 없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겠죠. 이 악물기와 이갈이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보통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저작근이 긴장되면서 낮에 이를 꽉 물고 있거나 밤에 이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수면 장애가 이 악물기로 연결되기도 하고 심한 부정교합일 때도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수면 장애나 부정교합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 다음으로는 보톡스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톡스라고 하면 보통 주름 시술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이런 이악물기, 이갈이 예방에도 좋은 시술이에요. 보톡스가 저작근의 힘을 빼주니까 이를 악물 만한 힘이 사라지는 거죠. 3-4개월 주기로 보톡스를 3회 이상 맞으면 발달한 저작근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늘 무겁고 뻐근했던 턱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이를 악 무는 습관도 자연스레 교정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요. 보톡스는 보조치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못생겨지는 습관은 바로 얼굴만 열심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얼굴 피부에만 집중하느라 턱이나 목 피부에는 소홀한 거예요. 얼굴에는 비싼 기능성 화장품, 영양크림, 선크림 듬뿍 바르면서 턱 밑이나 목은 제대로 안 바르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문제는 목 피부가 얼굴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목 피부는 피부가 정말 얇고 피지선도 적고 심지어 움직임도 많아서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예요.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속의 할머니는 40년 동안 얼굴에만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목에는 안 바르셨대요. 그 결과 목에만 주름이 훨씬 도드라지고 잡티가 엄청 많이 보이죠? 40년까지 시간이 안 쌓여도 5년, 10년만 이렇게 해도 우리 얼굴과 목 피부의 노화 차이는 급속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미 주변에서도 얼굴 피부는 좋은데 목에는 주름이 많으신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러면 확실히 목으로 시선이 분산되면서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굴에 바르는 제품을 목까지 연장해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세럼이나 크림은 물론이고 선크림도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놓치기 쉬운 턱선 부위도 꼼꼼하게 스킨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턱선 역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부분만 노화가 더 빨리 진행돼서 턱선이 쉽게 묻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원장님 저는 피부는 좋은데 붓기가 문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붓기가 심하신 분들 중에 붓기를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붓기는 어차피 놔두다 보면 빠진다는 생각에 방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못생겨지는 습관 네 번째가 바로 붓기 방치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좀 더 부을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만성적으로 붓기가 반복된다면 이건 꼭 원인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붓기가 반복되면 피부와 연조직이 늘어나서 얼굴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얼굴 붓기의 상당 부분은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수분과 노폐물이 얼굴에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만성적인 미세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눈밑이 자주 붓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눈밑 피부가 늘어나면서 주머니처럼 처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화장품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붓기의 주요 원인은 음식을 너무 짜게 먹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음주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생활 습관을 모두 고치도록 노력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더 빠른 효과를 보려면 아침에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못생겨지는 습관이 바로 나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슈거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를 말하는데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활력은 떨어지고 여드름이 생기고 심지어 모공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당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당화 반응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면서 우리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망가뜨리는 현상인데요. 이 당화 반응으로 한번 망가진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복구가 안 됩니다. 물론 새롭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건 가능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콜라겐 생성 능력도 점점 저하된다는 거죠. 만약 탄력이 심하게 떨어진 피부라면 우리 피부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콜라겐 주사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베룩이나 스컬트라가 있죠. 하지만 애초에 빵, 케이크, 과자, 단 음료수 이러한 고당지수 음식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과자는 설탕보다도 당지수가 더 높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밀가루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통곡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과일은 괜찮은 거죠? 천연당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과일의 과당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천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과일을 드실 때는 꼭 양을 정해놓고 드세요. 하루에 주먹 크기 1,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당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면 2, 3주 안에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화장품 바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내 얼굴을 점점 못생기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겁니다. 당장 이 습관들을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고쳐나가면 딱 한 달만 지나도 얼굴이 전체적으로 정돈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봐왔지만 습관을 바꾼 분들이 가장 결과가 좋고 나중에 시술을 받더라도 훨씬 효과가 오래 유지됐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치고 싶은 습관이나 이미 실천해보고 효과 본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피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